오늘 저희가 여야 의원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뜬 인물들, 뜬 별은 누구이고 진 별은 누구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상일 의원, 그리고 야당에서는 김영환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소회를 여쭤봐도 될까요? 워낙 분위기가 지금 무거워서요. 목이 다 쉬었습니다만은 예. 세월호 참사, 인사 참사 이런 걸 주장을 하고 다녔는데 어제 그냥 야당이 참사를 당한 그런 심정이고 네. 또 패장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승장께서는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예상 밖의 승리에 사실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해서 승리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어떤 격려의 채찍을 유권자께서 주신 거로 생각하고 예. 정말 민생 살리고 혁신하면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그래서 뜬 인물, 진 인물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러면 도대체 그런 예상치 못했었던 그런 큰 대승의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대패의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짧게 좀 진단을 듣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예.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많은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공천 과정, 또 감동이 없는 단일화 과정, 이런 거를 유권자들께서 냉철하게 좀 판단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예. 세월호 참사 인사 실패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참 할 말이 많이 없었는데 야당이 이제 좀 지나치게 이 정쟁적으로 좀 이끌어간 측면도 유권자들이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해인이 뭡니까? 대체로 야당이 실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력이요? 우선 우리는 여당에게 표를 찍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월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인사의 혼선이 있었고요. 또 선거 과정에 있었던 유병헌 검찰, 경찰의 그런 무능한 대응 그리고 또 엇박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맥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된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전략공천으로 연고가 없는 곳에 후보를 공천하는 그런 것을 덮을 만큼의 정권 심판론은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겠다는 그런 소위 경제에 대한 민생에 대한 요구 같은 것들이 쫙 깔려 있었는데 그걸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 중에 다 그런 얘기들이 또 중복돼서 계속해서 분석될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이번 선거로 뜬 별 3사람씩 그리고 진 별 3사람씩을 꼽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먼저 두 분이 뽑은 이번 재보선으로 뜬 인물, 첫 번째 두 사람입니다. 보시죠. 김무성 대표를 뽑은 분은 이상일 의원님이시죠? 네네. 예. 그리고 박광온 이제 의원인가요? 의원 된 건가요? 네. 예, 박광온, 당선자. 예, 당선인을 뽑은 사람은 김영환 의원님입니다. 자, 먼저 이상일 의원님 왜 뽑으셨습니까? 예, 저희가 공천 과정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그때 경선 기간이었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인물을 공천을 했다고 보는데 이제 대표가 7월 14일 되고 나신 다음에 굉장히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 메시지가 매우 선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보수의 아이콘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국민들께 좀 혁신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겠다. 그리고 민생을 살리고 이 혁신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어필을 했고 그다음 후보들을 이 등에 업고 예.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모습이 대표로서 좀 겸손한 모습이고 상당히 그게 인상적이었고 선거 지휘를 아주 잘했고 저희 당이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이번에 움직였습니다. 저희 같은 의원들은 다 지역의 배정을 받고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뛴 게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정말 잘했다고 보십니까? 김 의원님도? 굉장히 큰 안정감 있는 예. 여당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경제를 살려야 된다. 또 과반수 의석을 달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흘려보냈는데 그것이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큰 배경을 형성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광원
당선인을 꼽으셨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번에 우리가 수도권 전패했는데 박강원 후보만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봤습니다. 연고가 부족했고요. 근데 이제 임태희 비서실장 굉장히 중진의 아주 좋은 이미지의 그런 인지도가 높은 후보였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임태희 후보보다는 좀 참신하게 비쳤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따님도 아주 그 인기를 많이 끄는 선거운동을 했고 또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패를 면하는데 수훈을 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부상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잠깐 분석했었는데요. 저분 아니었으면 12대 3 될 뻔했고요. 그 그렇죠. 3은 다 호남이고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는 6대 0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절이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이제 6대 9가 되거나 5대 10이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선거 결과를 우리가 승리약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광원 대표 승리해서 고맙긴 합니다만은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박광원 대표가 이겼지만 정말 우리는 전투에서 완전히 진 것이고 우리 이제 전쟁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쇄신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이 꼽은 이번 선거로 뜬 별, 공교롭게도 두 번째, 세 번째 인물은 다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략 짐작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먼저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동작을 후보 당선인입니다. 자,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잠깐씩 코멘트 좀 해주시죠. 나경원 우리 후보, 본인은 처음에는 저희 당에서 김문수 전 지사를 공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제 안 하시겠다고 해서 사실 당으로서는 차출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지금 당선인이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때도 차출되어서 나왔는데 이번에도 차출된 분인데 사실 지방선거에서 저희 새누리당의 정몽준 전 대표께서 42%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는데 나경원 의원의 어떤 인지도, 그다음에 개인기 이런 것들이 큰 위력을 발휘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도시락을 배달하는 모습, 선거운동 유세하기보다는 그다음에 또 이 교통봉사를 하는 모습 이런 엄마의 리더십이 좀 어필을 했고 동작 국민과의 연대를 하겠다. 이제 야권 단일화에 대응해서 그런 메시지가 오히려 유권자들 마음을 파고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 되면은 계속해서 최근에 검찰이 브리핑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병언을 양회정 씨가 태우고 갔었던 벤틀리 차량 이게 없어졌다는 것이 또 의혹을 좀 증폭시킨 면이 있었는데 이 차가 압수됐다고 합니다. 양회정 오늘 사흘째 조사 중인데 양회정 씨가 유병언 씨를 태우고 순천으로 갔었던 벤틀리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손학규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에 출마했던 손학규 전 대표가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아마도 정계 은퇴 선언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 선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정계 은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뜬 인물 얘기하기 전에 말하자면 이번에 진별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두 분이 꼽으신 그 진별 중에도 바로 저 손학규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이 의원님 뽑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라는 정치 신인에게 물론 새누리당이 유리한 지역이지만 우리 손학규 대선 주자께서 낙선을 하셨는데 아마 그 충격 때문에 오늘 4시에 그런 회견도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이 다음에도 손학규 전 대표께서 기회가 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총선에서 다시 재기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권을 한번 염두에 두실 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은퇴 선언을 하신다니까 저도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계 은퇴를. 참 놀라운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학규 대표는 그 당이 어려울 때마다 살신성인으로 좀 곳곳에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을
구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참 저도 가서 선거운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무리한 결정이었습니다. 아주 50년 동안 계속 남경필 또 그 아버님이 그렇게 당선되는 지역에서 또 짧은 기간 내에 아무리 손학규 후보지만 그렇게 가서 선거를 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는데 정말 아깝다 생각했는데 예. 조금 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저는 저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큰일에 쓰였으면 좋을 그런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옆에 계신다면 네. 설득을 하신다면 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손학규 지사, 우리 또 김두관 후보 예. 이런 분들이 빗자루를 들고 또 지게를 지고 지금부터 지역구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우리 손학규 지사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마지막 그 지역구를 팔달부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공약했기 때문에 예. 거기서 1년 6개월 정도 노력하신 뒤에 다음 총선에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결정을 내리셨다면 참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수원 지역에서 다시 한번 다음 총선에 1년 8개월 뒤에 다시 도전을 하시라. 네, 그렇게 유세할 때 우리 약속했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네. 다시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손학규의 재기를 노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예. 저분이 뭐 국회의원 여러 번 하고 장관, 도지사 다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의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관성이라고 할까 그런 신실함이라고 이것을 이제 더 보여줌으로써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우리 당으로서는 또 소중한 예. 조금 이제 여러 번 기회를 놓치신 아쉬움은 있지만은 가장 잘 준비되고 가장 많은 경험을 쌓은 아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데 네. 조금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기자 생활 할 때 초년병일 때 그때 그 손학규 당시 민자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자 1, 2년 차 때부터 만났었던 그 취재원이었는데 그때 이 의원님도 같이 그 정당 취재하시지 않았습니까? 손학규 의원 잘 아시죠? 아주 잘 압니다. 네. 이 93년에 광명에서 보궐선거로 이제 처음 입성을 하셔가지고 바로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 중앙일보 출입기자였고 굉장히 뭐 가까이 지냈고 뭐 인품이나 또 국가를 위해서 고민하는 거나 실력이나 아주 출중한 분이죠. 그런데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 이 손학규 전 대표께서 그 2007년 그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끝까지 완주를 안 하시고 예. 탈당을 하셔서 네. 지금의 이제 야당으로 가신 거. 그게 저희들은 좀 아쉽고 또 본인으로서는 거기서 뭔가 문제가 좀 생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굉장히 사실은 훌륭한 정치인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김영환 선배님 말씀처럼 정계 은퇴하신다니까 저도 안타깝고 예. 애석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오늘 어쨌건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리더십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손학규, 김두관 이런 잠재적인 주자들도 이렇게 퇴장을 하고 자, 그러면 누가 이 당을 맡아서 어떤 노선으로 끌고 가야지 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이번 비대위 체제가 돼서 이제 그 전당대회가 조기에 치러질지 조금 이제 정상적인 그 전당대회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 김한길 안철수 노선이라는 것은 예. 우리 당에서 보면은 이제 대개 중도 진보 노선 같은 것인데 종북주의 노선 그동안 10년 동안 따라오던 그 노선이 이걸 정비가 됐고요. 예. 그리고 상당히 당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노선이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번에 참패함으로써 이제 물러나시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노선을 과거에 좀 투쟁 중심의 야성 강화의 그런 노선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의 노선의 그 방향은 옳게 가면서 예. 뭔가 의원을 확장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지금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불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현재 김한길 안철수 노선 가운데 긍정적인 건 살리고요. 네. 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기조를 가져가야 된다. 지난 6.4 선거에서 중부 중도를 우리가 탈환하게 된 것은 그런 불안한 이미지. 민주당 하면 왠가 발목을 잡고 너무 국민들한테
뭐 좀 약간 억지를 쓰는 듯한 인상 같은 걸 불식을 하고 아, 저 사람들 집권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오히려 더 나라를 위해서 더 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심어주는 데까지는 좀 미흡했지만 싹을 심는 데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분이 꼽으신 이번 선거로 뜬 인물, 아마 다른 분들도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뽑은 인물인데요. 이 인물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선거였습니다. 자, 보시죠. 네, 호남의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순천 곡성 당선인입니다. 만약 서가번 의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예. 또 우리가 한 6석이나 7석이나 이렇게만 좀 얻었으면 더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정현 의원의 당선은 그 상당히 의미 있는 당선이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 호남의 우리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에서 또 유권자들이 눈물의 투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물의 먼저 투표요. 예, 뭔가 빗장을 풀어야겠다. 이 지역주의 빗장을 우리가 먼저 풀어야겠다. 아니면 뭐 그동안 영남에서 우리 의석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호남도 이제는 좀 새누리당 의원을 뽑아주는 지역주의를 우리가 허무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 굉장히 망설이고 또 서가분 의원도 생각하고 이런 결과로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정현 후보의 그 용기와 그 결단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것을 찍은 우리 그 유권자들의 고뇌와 그 고민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고 싶고 또 낙선한 서가번 의원에게도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복잡합니다 지금. 제가 전라남도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선거 하루 전날 예. 순천에 가서 우리 이정현 후보 만났습니다. 이정현 후보는 이번 선거 운동 기간 내내 혼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이 광주, 한평, 나주, 광산 다 다녀오셨지만 순천에는 못 가셨습니다. 곡성 못 가시고 혼자서 자전거 타고 또 유세 차량 홀로 타고 했는데 그 어떤 진정성,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그 다음에 1년 8개월 임기의 국회의원인데 1년 8개월 써먹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버려달라. 뭐 이렇게 한 메시지가 또 강렬했고요. 지난 18대 비례대표 의원을 하시면서 광주의 서구 지역구를 맡아가지고 광주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딴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예산 폭탄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거칠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그거를 그쪽의 유권자들께서 기대를 했던 것 같고 예산 폭탄도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네네. 우선 이정현 후보를 뽑아준 그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대통령과 내각이 네. 이정현 후보를 뒷받침하고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무엇보다도 인사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호남 인사들이 지금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보다도 좀 이렇게 탕평하시고 박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전환하는 모멘텀을 이정현의 당선을 계기로 해서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선배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전남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계속 국민 대통합을 좀 우리가 열심히 하자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김 선배님 말씀대로 전라남도의 우리 유권자들께서 참 이번에 새누리당한테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이걸 계기로 우리가 국민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특히 여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명록에도 그렇게 썼었습니다. 예, 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손학규 전 대표가 오후 4시에 정계 은퇴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자, 두 분이 뽑으신 이번 선거 진 인물들 마저 궁금해하실 테니까 그냥 보여드리고 오늘 대답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 꼽으셨는지 보겠습니다. 네, 뭐 예상하셨던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퇴 선언한 김한길 대표 그리고 서가번 이번 순천 곡성에서 패했던 친노 적자하지 않습니까? 친노 적자인데 호남에서 이번에 패했습니다. 자, 또 있죠? 네, 다음 두 분
의원인데요. 이번 진 인물들 안철수 대표를 꼽은 분은 저입니다. 예, 이상희 의원님이시고 노회찬 후보를 꼽은 분은 김영환 의원이십니다. 진 인물이라기보다는 예. 이번에 이제 패배를 했는데 이제 일진일퇴 또 전화위복 세옹지마기 때문에 이런 패배와 좌절을 통해서 더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 진인물 진별이라기보다는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는 기간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각설하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